세계에서 사랑받는 일본 문화. 우리도 한국처럼 국가에서 지원하고 밀어주면 반드시 세계 정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 일본 방송을 보면 한국 문화가 어디까지 침투해 있는지 놀랍다는 일본 내 한국인들의 반응이 정말 많은데요. 과거 겨울 연가가 히트했던 때와는 달리 젊은 층인 10대, 20대 중심으로 한류가 엄청나게 퍼졌다는 점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독특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K-팝, 한국 드라마에 이어 영화까지 인기를 끌며 10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여행 수요까지 늘어났다고 하죠. 한국 문화가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어 가장 인기 있는 제2외국어 수업이 한국어가 된 것은 물론 수험생이 되기 전 추억 여행으로 또 졸업기념 여행으로 한국 여행을 가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는데요. 예전에는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만 유행하는 조금은 특이해 보이는 사회 현상으로 바라보았다면 지금은 SNS의 인플루언서들과 10대, 20대들이 자발적으로 K 컨텐츠를 소비하고 또 이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일본에서는 K만 붙이면 돈이 된다며 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본 회사들도 패키지에 한국어를 넣어 출시할 정도라고 하니 2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문화적 격변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한국 문화의 유행을 달갑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K 컨텐츠에 밀려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일본 방송국 관계자들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일본 방송국 PD의 사연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한류를 바라보고 있을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F방송국의 PD로 일하고 있는 사토 미카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본 사람인데요. 오늘은 제가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는 만큼 모든 개인정보를 다 오픈하지 못하고 이름도 가명을 쓰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일본에서 다 터놓고 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으실 텐데 주제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무엇이 아니라 한국 그 자체인 이유는 사실 지금 일본 전체가 한국으로 전부 잠식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한국에 무엇이 인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솔직히 좀 무리여서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이런 한국의 인기가 솔직히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 한국의 것은 그렇게들 좋아하는지 요새 10대, 20대들이 좀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자국의 컨텐츠를 이렇게 외면하다니 요새 젊은 친구들이 참 이해가 가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류는 아주 치밀하게 국가에서 지원하며 국책사업으로 지원해서 만들어낸 성과인데 일본 정부는 이런 문화 컨텐츠 사업에 신경을 쓰지 않아 자꾸 밀린다는 생각도 정말 여러 번 했죠. 솔직히 정부 원망을 많이 했어요. 정치인들이 이러니까 5만 군데서 한국에게 다 밀리는구나 싶어서 짜증이 났죠. 게다가 얄팍하게 유행에 편승해 K가 붙으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일본 기업들이 한국 음식, 디저트들을 수입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의 길거리 음식인 회오리 감자에 소떡소떡 같은 것들까지 수입해 간판에 한국어까지 떡하니 새겨놓고 팔아제끼는 건 돈 앞에 국가 자존심을 다 내다버린 꼴이다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별개로 제가 참여하는 방송에서도 한국 아이돌과 배우들을 어떻게든 섭외하려고 경쟁하고 한국 이슈도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 자막에 한국어도 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아이돌이나 한국 배우가 출연하면 시청률이 달라져요. 평소 TV를 잘 보지 않던 젊은 세대들도 일부러 찾아보니까요. 그리고 일본의 아이돌이나 여배우들도 요새 한국을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들이 많아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국 이야기를 하고 짤막하게나마 한국어를 쓰는 빈도가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특히 미야자키 미호의 행보는 놀라웠죠. 몇 년 전부터 한국어를 익혀서 한국 소개를 하며 사실 내수익에게 욕도 많이 먹었는데 굴하지 않고 한국 사랑을 외치고 있으니까요. 한국 음식을 먹었다, 한국 여행을 갔다 왔다, 한국 화장품을 썼다 등등은 물론 일본의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인기인 한국어 섞어 쓰기도 많이 하거든요. 덕분에 저도 반강제로 한국어를 조금은 익혔습니다. 자막을 넣어야 하니까요 진짜. 정말? 좋아해, 사랑해, 안녕하세요 정도의 말은 이제 익숙하죠. 가끔은 방송국으로 한국어 폰트가 예쁘지 않다 등의 항의가 오기도 합니다. 어이가 없었죠. 툭하면 한국 소식을 전하고 한국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일본 방송인지 한국 방송인지 도대체가 구분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생각으로 늘 투덜투덜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본 문화의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 콘텐츠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제게 엄청난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준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뒤통수를 세게 치고 간 느낌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크게 배우기도 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 제 선배가 담당인 프로에 정말 유명한 일본의 배우가 출연했거든요. 혹시 카쿠 켄토라고 아시나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일본 드라마로 꽤 인기를 끈 닌자의 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극본과 주연을 담당한 배우입니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주간 순위에서 한 번이긴 하지만 1위를 차지한 적이 있고 뒤로 갈수록 점점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 순위에서도 최고 5위까지 갔던 터라 일본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꽤 화제였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배우가 일본 오리지널로 기획해서 전 세계인이 보는 넷플릭스에서 유의미한 성공을 거둔 것이니만큼 저도 방송 녹화를 함께 봤습니다. 일본 문화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는 법을 배워서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꿈이니만큼 지금 카쿠 켄토상의 성공은 제게 그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엄청나게 설레는 일이었죠. 이날 카쿠 켄토상과 함께 그의 절친한 동료 스즈키 료에이라는 배우 역시도 게스트로 참여했는데요. 일본 아카데미에서 나무 조연상, 주연상을 차례로 수상한 실력파 배우인 만큼 이런 실력 있는 배우들의 시선도 궁금했고요. 스즈키상이 카쿠상의 성과를 칭찬하며 일본 배우들이 점점 세계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기획을 넷플릭스로 가져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했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 때문에 한국 콘텐츠를 접하기 쉬워진 것도 한류가 이렇게 퍼지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일본 콘텐츠는 그에 비해 많이 제작이 되지도 않았고 일본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전무했으니 배우들 입장에서도 세계에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어 일본에서는 국내에서만 먹힐 내수용 작품만 만들고 있었다며 한국에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때 일본이 아시아의 문화를 선도했던 적도 있는데 잠깐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20년이나 뒤처져 있다는 말을 하지?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배우의 발언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죠. 더 충격은 그 말을 듣고 있던 일본의 국민 아이돌 니노미야 군이 동감을 하면서 니노 군의 주위에서도 다들 우리가 한국에 20년 뒤처졌다고 한다며 맞장구를 친 거예요. 일본에서 스맙 다음으로 국민적인 인기를 얻은 장수 아이돌 아라시는 세계 진출을 선언했던 그룹이기도 한데요. 세계 진출 기념 인터뷰에서 K-팝의 뿌리는 자니스에 있다고 당당하게 인터뷰했던 모습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인정해버리는 모습은 제게 엄청난 쇼크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면 BTS가 쇼프로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20년 정도 뒤처져 있어요. 라고 말한 꼴이거든요. 이날 방송은 한국은 20년 전부터 준비한 성과가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 거라며 우리가 노력해서 이러한 차이를 되돌려야 한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건설적인 이야기로 끝났지만 제 머릿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렇게 일본에서 첫손에 꼽히는 아이돌과 배우들이 모두 한마디로 인정을 해버린 것만 해도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세계 진출에 선봉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 20년이나 뒤처졌다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 한국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죠. 일본 문화는 어째서 세계인에게 사랑받지 못하지? 일본 문화가 왜 이렇게 뒤처졌을까? 한국처럼 국가 지원 없이도 일본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저는 이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동안 우울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기획 코너로 일본 10대의 문화를 알아보는 내용을 다루게 되었어요.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중학생 조카를 만났는데 이제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결합해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겁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까지야 뭐 제2외국어니까 그렇다 치는데 둘을 합쳐서 신조어를 만든다니?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좀 황당하던데요. 한국어 진짜와 일본어로 맛있다는 뜻의 우마이를 합쳐서 진짜 우마이라고 말하거나 한국어 맵다와 일본어로 조금이라는 뜻의 조토를 합쳐서 조토 맵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 맵다는 완벽히 발음할 수가 없으니 맵프타로 발음할 수밖에 없지만요. 어린애들은 참 의미 없고 이상한 일들을 재밌다고 하네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라멘 가게 앞을 지나치다가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밖에 내놓은 간판에 신메뉴 출시 라고 쓰면서 진짜 우마이 조토 맵다를 써놓은 거예요. 가게 간판이면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써놔야 홍보 효과가 있을 텐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이 라멘 가게는 도쿄와 오사카를 비롯해서 지점이 20개가 넘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가게라면 홍보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한국어를 굳이 섞은 멘트를 홍보 문구로 가져다 쓴 이유가 궁금했죠. 촬영 핑계로 전화를 해봤는데요. 라멘 가게의 홍보 담당자 말이 제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섞은 멘트를 바깥 간판에 두었는지 정말 효과가 있었냐는 제 질문에 우선 엄청 웃더군요. 사토 PD님, 홍보팀에서는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고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잖아요. 우리는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매장을 내는데 요새 일본,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한국이 세련된 곳, 유행이 만들어지는 곳 등의 이미지로 각인되어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멋쟁이 문화예요. SNS에 올리고 싶은 라멘 가게, 젊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라멘 가게 이미지를 주려면 당연히 한국어를 섞어서 쓰는 젊은이들의 유행을 맞춰갈 수밖에 없죠. 방송국에 계시면 이런 흐름은 제일 먼저 느끼지 않으시나요? 할 말이 없어 어버버하다가 전화를 끊고 저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다니 정말 최악이다 싶어 선배와 술을 마시기로 했어요. 제가 방송국 안에서 가장 의지하는 선배라 이런 복잡한 속내를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죠. 고민이 있다는 제 말에 한달음에 달려온 선배에게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더니 첫마디는 받아들이고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외면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냉정하게 잘라 이야기하더군요. 미카, 우리 와이프가 임신한 건 알지? 요새 한국 드라마만 주야장천 보고 있어. 자막 없이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얼마 전부터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더라. 취미 겸 태교로 한국어 공부를 삼았는데 너무 재밌어해.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 와이프가 가는 임산부 요가 클래스 사람들이 모두 한국 드라마 보며 태교한다. 스쳐 지나가는 흐름이라기에는 너무 퍼졌고 너무 깊숙하게 들어왔어. 그럼 좋은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장점을 결합할 생각을 해야지. 왜 한국의 것들이 인기가 있지? 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시간에 한국의 것들이 세계에서 왜 인기를 얻는지 분석해보는 것이 우선 아닐까. 나도 솔직히 넷플릭스에서 매번 한국 드라마가 1위를 차지하는 걸 보면 질투가 나는데 그래도 인정하고 배우는 게 역시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제가 너무 꽉 막힌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 사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애써 외면한 것이 맞겠죠. 일본은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한 포맷, 비슷한 느낌의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만들면서 우리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해 갇혀 변화를 거의 주지 않았으니까요. 선배의 말을 들으며 전통도 좋지만 이렇게 세계화 시대에 너무 전통만 고수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시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실력도 더 키워야 하는 것이 맞고요. 사실 한국 연예인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외모도 실력도 좋아져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일본 배우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 배우들은 연기를 정말 잘해서 감정 표현 등을 보며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종종 말을 하고 다닙니다. 컨텐츠 역시 한국 쪽이 다양성과 참신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이 많았죠. 사실 넷플릭스에서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기획하는 인력의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확실히 일본보다는 전반적으로 새롭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그건 좀 분하지만 인정해요. 선배가 이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근에 데이트한 아이러브유 있지? 그거 TBS 드라마 제작팀에서 기획했는데 기획팀에 한국인 프로듀서가 있었대. 내가 드라마 만드는 사람인데도 보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싶어 참 아이디어 좋네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 한국인 프로듀서 아이디어대로 기획을 했더라고. 국제 연애를 소재로 가지고 온 것도 캐릭터 관계성도 모두 그 한국인 프로듀서가 잡았더라고. 에? 그럼 설마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한국어로 혼잣말을 하는 건 자막이 안 나오게 한 것도 그 한국인 프로듀서의 기획인가요? 맞아. 그게 시청자에게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시청자가 완전 여자 주인공 입장에 푹 빠지게 만들었잖아. 게다가 TV와 넷플릭스 시청률 모두 잡은 정말 기발한 생각이었어. 본방송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생각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가장 먼저 공개되는 회차니까 본방도 챙겨봐야 하고 나중에 공개되는 넷플릭스에서는 일본어 자막이 달려있으니 넷플릭스도 봐야 하고 양쪽을 다 잡은 거지. 지금 일본에 부는 한국어 공부의 광풍에는 나는 이 드라마 영향도 있는 것 같아. 결국 일본에서 나온 일본 드라마지만 데이트의 뒤에는 한국인이 있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선배도 저같이 왜 대중들이 자꾸 한국 것만 팔아주는 거야? 라며 불평도 해보고 불만도 가져봤지만 그래봤자 발전할 수는 없었다며 한국은 견제하거나 질투심에 외면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정리했더군요. 그리고 제게 어학 앱을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배우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굳이 한국어까지는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며 한 기사를 보여주더라고요. 어학 앱을 운영하는 듀오링고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는데요. 한국어가 영어에 이어 가장 학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더군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수치가 미미했고요. 위기감이 가득 몰려왔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면 한국 문화를 더 다이렉트로 접하게 될 테고 결국 일본 문화를 최우선으로 소비할 일본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니까요.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지 못하는데 일본 문화가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 것은 어려울 테니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에 새로 생긴 한국식 닭강 정집 앞에 길게 늘어선 일본인들을 보다가 저도 그 줄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식 치킨을 이제 꽤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본이지만 예전에 제 후배가 한국 치킨이 별로 맛이 없다며 역시 치킨은 KFC 치킨이 최고인데 왜 한국 치킨을 사 먹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 걸 듣고 이후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킨은 역시 KFC니까요. 빨갛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닭강정을 받아드니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향이 코를 자극했는데요. 한국인 사장님이 직접 튀겨준다며 아르바이트생이 강조를 하며 제게 안겨준 닭강정 포장지에는 한국 본토의 맛, 일본 상륙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던 대로 치맥을 해봤는데요. 왜 그 후배가 한국 치킨이 맛이 없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맛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도 아마 한국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었는지 말이죠. 한국 문화의 인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과 창의성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그들의 장점을 배우되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일본 문화의 강점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더 자세히 연구해보기로 했어요. 그들의 스토리텔링 방식, 캐릭터 구축, 연출 기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동시에 일본의 전통 문화 중에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들을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도 병행하려고 해요. 또한 젊은 세대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현장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그들이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영상을 선호하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도 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것이 일본 문화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믿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죠.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성공 비결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 콘텐츠의 가장 큰 강점은 보편적인 감성을 자극하면서도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잘 녹여내는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 가족, 우정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한국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이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한국 콘텐츠의 제작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제작 과정을 통해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이는 우리 일본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제작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었죠. 이런 발견들을 바탕으로 저는 우리 방송국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웹드라마 시리즈였어요. 처음에는 많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존의 관행을 깨는 것이었어요.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태도, 젊은 세대의 의견을 무시하는 분위기 등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SNS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제작 과정을 공개하고 출연진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등 시청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니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한국어 공부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이는 프로그램 기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또한 한국 제작진들과의 협업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죠.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왜 우리가 한국을 따라해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때로는 제 스스로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모두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새로운 웹드라마가 곧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전통 일본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을 소재로 한 청춘 로맨스 드라마예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 시사회에서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젊은 스태프들의 호평이 이어졌어요. 이런 드라마라면 우리도 자신 있게 해외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냈네요. 등의 격려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새로운 시도에 비판적이었던 고위 임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에서 나올 줄 몰랐네. 기대가 크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물론 아직 실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 팀 모두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매력을 살리면서도 글로벌 시청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이 작품이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 확신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인기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일본 문화의 새로운 모습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적 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의 인기에 대해 부정적이고 방어적이었던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와 성장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한국을 많이 배우고 따라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언젠간 저도 한국 콘텐츠와 같은 글로벌 히트작을 내놓는 날도 올 수 있겠죠? 한국의 창의적이고 멋진 인재들과 동등하게 겨뤄서 세계에서 승부를 꼭 보고 싶네요. 언젠가는 일본의 콘텐츠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날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문화가 한국에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좌절하다가 선배의 조언으로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고 한국을 좀 더 배워보기로 결심한 일본 PD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